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이틀 동안 조정을 받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와 글로벌 리튬 앤 리차전지 ETF가 오늘 3% 넘게 올랐습니다. ETF가 이 정도 상승이면 급등이라고 봐도 되겠죠? 글로벌 리튬은 11,400원으로 지난달 상장한 이후로 또다시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둘 다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 ETF답게 최근의 상승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핵심인 2차전지 배터리에 집중 투자가 되어 있고 핵심 소재인 리튬에도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정말 매력적이고요. 한국과 함께 2차전지 시장을 현재 씹어먹고 있는 이 중국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국내 2차전지 관련 ETF와 함께 중국까지 두 시장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로의 대대적인 이 전환과 그 핵심 소재인 2차전지 배터리의 성장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요. 왜 2차전지 배터리만큼은 중국을 놓칠 수가 없는지, 이 중국이라는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산업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반도체도 물론 중요한 산업이고 앞으로도 정말 크게 성장을 할 테지만 없었던 이 새로운 산업이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전기차를 비롯한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산업입니다. 이 산업의 중심에는 한국과 중국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중국 전기차와 2차전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자, 전기차와 2차전지 하면 왜 자꾸 중국이 등장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은 현재 단일 국가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의 국가이고 전기차만 떼어서 봐도 전 세계 판매량 1위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이 한국과 함께 양분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자, 중국을 빼놓고는 전기차와 2차전지 배터리를 논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만큼 현재 중국이 산업의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그래서 제가 요즘 중국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 얘기를 많이 드리는 거고요. 정말 큰 흐름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언제부턴가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소비국이 되었습니다. 최근 3년치 판매량을 보시면 먼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모두를 합한 이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에서 2018년도에 30%, 19년도에는 29%, 그리고 작년에는 32%로 거의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10대 중에 3대 이상은 바로 중국에서 판매가 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미국을 보시면 2018년도에 19%, 19년도에는 20%, 그리고 작년에는 역시 19%로 중국에 비해서 약 10%가량 적은 수치죠. 그런데 이 전기차 판매량만 떼어서 보면 더욱더 놀라운데요. 2018년도에 53%, 19년도에는 52%, 그리고 작년에는 41%의 비중으로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전기차 10대 중에 거의 5대는 바로 중국에서 판매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미국은 18%, 17%, 11%로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되고 있죠. 자, 그런데 미국의 이 수치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에 바이든 정부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비중을 50%까지 늘린다고 밝혔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앞으로는 빠르게 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전기차의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고 있지만 전기차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산업이 현재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도는 앞으로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자, 중국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이렇게 빨리 늘어난 데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바로 환경이었습니다. 연간 2,500만 대씩 팔리는 이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매연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각했죠. 독스모그가 하늘을 뒤덮어서 비행기가 착륙을 하지 못하고 운전하는 시야가 가려져서 고속도로를 폐쇄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중국 정부에서는 공해 발생 공장을 폐쇄하고 환경 설비 확충과 내연기관차에서 이 전기차로에 정말 대대적인 전환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이 전기차의 빠른 확대 보급을 위해서 전기차 구매 시 이 보조금 지원과 자동차 번호판 발급에서 우대 조치 등을 실시를 했죠. 참고로 중국에서는 이 환경 문제로 인해서 상하이와 같은 지역은 돈이 있어도 자동차를 살 수가 없는데요. 바로 번호판이 새로 발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웃돈을 주고 번호판을 사서 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전기차만큼은 예외를 두고 전기차를 구매 시에는 이 번호판을 정부에서 내주는 식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했고 관련 기업들도 신차 개발과 출시로 전기차 시장이 뜨거워졌고 충전소와 충전 설비를 확충하는 등의 인프라도 늘어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당연히 이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2차 전지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의 성장도 빠르게 올라올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정부의 지원도 한 몫을 했을 거고요. 자, 지금의 CATL은 이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면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전기차의 핵심인 2차 전지만큼은 미국도 중국을 막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현재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 중국이 46%로 전 세계 1위이고 한국이 32%로 2위, 그리고 일본이 16%로 3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사실 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적어도 지금 현재까진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배터리 3사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의 미국 내 배터리 공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것이겠죠. 당연히 한국 3사의 배터리 기업과 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의 주가가 함께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차 전지 산업의 구조는 이렇게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국은 현재 CATL이라는 막강한 배터리 기업을 키우면서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과 코발트, 니켈 등의 이 원자재 확보에도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은 호주와 칠레가 전체 생산의 74%를, 코발트는 콩고가 69%, 니켈은 인도네시아가 33%를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들 국가의 투자를 통해서 원자재를 확보하고 이를 가공해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시장에서 벌써 점유율 57%, 음극재는 66%, 분리막은 54%, 전해질은 71%를 장악을 했습니다. 자, 중국이 현재 무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2차 전지만큼은 중국 시장을 절대 놓치지 않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성장성은 앞으로 엄청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올해가 전기차가 태동하는 원년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의 판매가 늘어날수록 2차 전지 배터리는 날아가겠죠. 자, 업계에서는 당장 2, 3년 후에 배터리의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최근에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한 차례 난리가 났었죠.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차 전지 업체들이 계속해서 공장을 늘리고 생산량을 늘려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만 봐도 이 산업의 성장성을 쉽게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는 앞으로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정말 반도체와 함께 양대 축으로 성장을 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반도체의 부흥기부터 투자를 못하신 분들은 2차 전지의 시작점인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반도체와 함께 모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전 세계 전기차 보급률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유럽 지역을 보시면 유럽 주요 18개국의 올해 상반기 전기차 점유율은 8.2%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한 수치고요. 유럽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활발히 시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전기차의 판매는 더욱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자, 유럽에서는 전체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의 비율이 10%를 넘는 나라가 전년 동기에 2개국에서 5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상반기 유럽 전기차 판매는 48만 3,539대로 전년 동기 2.2배 상승을 했고요. 국가별로는 독일이 3.4배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영국이 2.4배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 전체 점유율에서는 57.3%로 노르웨이가 정말 압도적으로 앞섰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더한다면 이 전체 자동차의 82.7%로 노르웨이에서는 10대 중에 8대 이상이 이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까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비중이 다소 좀 높은 편이지만 앞으로 완전 전기차로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을 보시면 올해 상반기 101만 대가 팔려서 점유율 7.8%를 차지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합치게 된다면 9.4%의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자, 10대 중에 1대 정도는 바로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판매되는 이 자동차 수에 비하면 적지 않은 규모죠. 기대가 되는 건 지금의 점유율이 점점 더 늘어나서 100%까지 변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 성장성을 가늠해 보실 수가 있으신가요?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2차전지 배터리의 성장의 원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3% 점유율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미국 역시도 100%를 향해서 달려가겠죠.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자동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033년까지 내연기관차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5년은 더 빠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유럽 시장은 2028년, 중국은 2033년, 미국은 2036년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은 정말 변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변화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지만 삼성전자에만 올인하기보다는 이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SOXX나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ETF와 같은 안정적인 ETF를 같이 가져가고 2차전지에서는 국내 2차전지 관련 ETF 몇 가지 소개해드렸죠. 그런 ETF와 함께 이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 2차전지 ETF와 차이나 전기차 ETF를 통해서 이 중국의 2차전지 시장까지 함께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하실 때는 항상 변동성을 염두에 두시고요. 최근처럼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고 미국에 이 테이퍼링 이슈가 있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